오늘 오전 8시 41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A군이 흉기를 휘둘러 이 학교 교장과 특수교무실 무사, 행정실 직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극단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의 직업이 현직 경찰, 검찰 수사관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원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교육봉사한체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그때 수업할 때는 한 10명 정도, 12명 정도를 한 반에 놓고 수업했는데 이거 솔직히 아이들 굳이 말하자면 북한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중2 학생들 정도 되면요, 우선 말을 안 듣고요, 구슬리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버릇들면은 계속 더 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아이들을 때린다든지 체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전근대적이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과거에 문명사회로 발달하면서 우리는 그럼 형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을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는 잘못하면 우선 태형, 장형 이런 거로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외에는 사형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유배형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형법제도가 근대화되면서 벌금,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사형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결국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금고라고 하는 것은 자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벌적 조치를 가한다. 물론 학생들이 형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위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이 사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학생들이 누리는 많은 자유 중에서 일부가, 만약에 학생이 질서에 적절하게 순응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자유의 제약을 둘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교권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요. 서구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디텐션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디텐션이라는 게 보통 런치타임 디텐션, 점심시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한다는 건데요. 이게 밥 안 주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밥을 굶기자라는 거는 디텐션이 아니에요. 런치타임 디텐션이라는 거는 원래 같으면은 식당에 가가지고 교우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맞다면은, 만약에 교칙을 어기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일정한 수업 분위기를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에게 디텐션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선생님과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생 지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학생 지도 선생님이 해당 학생들 몇 명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종치면 풀려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디텐션 제도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제도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애프터스쿨 디텐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방과 후 디텐션은 다른 학생들은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일정한 시간에 간다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 학교에서 일정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방과 후 디텐션을 받은 학생들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추가적인, 예를 들어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징역처럼 봉투 붙이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이것을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기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매번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봉사라는 것이 규격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그런 무거운 그런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아무것도 아닌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일원화해가지고 디텐션이라는 방식을 아예 명문화해서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학교에서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이지만은 선생님을 교실에서 구타하는 학생이 나와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선생님에게 순응해야 될 이유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엄청난 임무를 떠맡겨놓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가지고
절대 체벌이 아닌 약한 수준의 자유 제약을 통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대한민국의 한 사회인으로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하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형사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자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틀 안에서 학생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것은 그들이 몇 년 뒤 사회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본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어떤 건지에 대해 가지고 연속성 있게 오히려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면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좀 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촉법인 거 알지?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무소불위의 신분 같은 것이 존재하고, 다만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나게 되면은 바로 또 사회적 형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연속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불연속면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디텐션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학부모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바라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의 학습량이나 아니면 학습 효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학교를 어차피 1대1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탈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학교를 만약에 CCTV로 녹화한 다음에 우리가 학부모들 틀어주면요, 아, 실제로 현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놀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겠지만요.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론하고 어쩌면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학생들의 권리 또는 학부모들의 민원성 발언은 강해지고 있고, 교사들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강해지고 있지만 교사들의 권리, 최소한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한 관심 같은 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원치 않다 보니까 결국에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을 떠나시는 분도 많고 더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겠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제가 먼저 공론을 하고 도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사람들의 자유를 가볍게 제약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하는 게,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은 그때 아무리 동대장들이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과 측정 훈련제라는 걸 하면서 일정한 훈련을 정확하게 이수한 사람들은 집에 30분, 1시간 일찍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비군 훈련에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판례라든지 아니면 사례들이 정확히 성립되지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다마다 이건 해당하느냐 아니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 자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오인받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실제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 오해가 풀린 적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건 아예 명문화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디텐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명문화된 지도 수단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디텐션 제도가 명문화되면은 정서적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에 있어서 강력한 그런 면책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교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환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텐션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어떤 형벌적 충격이 있는 조치보다는 훨씬 그런 어떤 학대의 성격이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디텐션 제도의 활용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부담 없이,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혹시 나중에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런 위협 없이 수업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습 효과, 수업 효과가 늘어나고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대한의 혜택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 존재하면서 본인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학교 전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유와 책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은 디텐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교권을 회복시키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겠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작년에도 제가 장례식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정말 추락한 교권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가 아니면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그런 민원을 상대하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게,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무제한적 존경이란 말까지는 모르겠어도 적어도 본인들 위해 뭘 가르쳐주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들의 친절이나 그런 선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일탈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태클을 걸면 멋있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전가된다면은 사실 학교는 사회적인 교육의 공간인데 그 기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공약은 꼭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지금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돼야 된다, 교권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텐션 제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